남친과는 3년째 만나고 있고 결혼할 생각이 있어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 했습니다. 남친네 아버님은 10여 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계신 상태이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남친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다녀왔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후 남친네 집에 인사 가기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남친이 계속해서 편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아빠가 편하게 보재. 아빠가 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오라셔. 그냥 편하게 입고 가. 우리 아빤 그런 거 신경 안 써. 굳이 인사하는 자리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친구 아빠 본다고 생각하고 오라셔. 당시에는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는 게 의아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왜 그랬던 건지 알 것 같네요. 처음 계획은 저희 집에 인사하고 며칠 뒤에 바로 뵙기로 했었지만 이래저래 미뤄져서 한 달 정도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내내 편하게라는 단어를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냥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인사하러 가는 당일 예쁘게 차려입고 과일과 고기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친 아버님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남친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남친과 만나 아버님 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러닝에 반바지 차림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러닝도 늘어져서 훤히 다 보이는 그런 거요. 당황해서 눈들 곳을 못 찾고 있었더니 눈치를 채신 건지 집에 혼자 있어서 편하게 이러고 있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네 하고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엌 쪽을 봤더니 초대받은 시간이 저녁 시간대인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지만 우선 짐을 내려놓았고 아버님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는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그러고는 등산복 같은 차림에 점퍼를 걸치고 나오시며 밥 먹으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집으로 오라 하시기에 집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자 하시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혼자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겠나 싶었기에 원래는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친이 아빠가 집에서 보자던데 라고 하기에 당연히 집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나가자고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남친도 좀 당황한 건지 어디 가시게요? 라고 물어봤고 그 말에 아버님은 이 근처에 좋은 데 있다 하고 말씀하시며 운동화를 구겨 신고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아버님을 따라 나갔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1층으로 나가셔서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겁니다. 해서 그냥 졸졸 따라갔었네요. 구두를 신고 갔었는데 걸음도 어찌나 빠르시던지 쫓아가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을 따라 계속 걸어갔더니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혹시 가게 앞쪽에 고기를 늘어놓은 그런 족발집 아시나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단골집인지 주인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니 우리 며느리 될 애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족발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님은 양파를 집어드시며 핸드폰만 보고 계시고 가게 아주머니들이 몇 살이야? 직장은 어디 다녀? 하고 물어보시는데 당황스럽더군요. 남친도 당황한 건지 우리 아빠가 원래 이런 데 좋아해. 여기 진짜 맛집이야. 라고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고 아버님은 질문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나는 격식 차리고 그런 거 딱 질색이다. 편하게 시작해야 계속 편하게 본다. 시부모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져.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견례 같은 것도 격식을 차려야 하냐고 하시네요. 그냥 국밥 한 그릇씩 먹으면서 얘들아 잘 살아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떠냐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기에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색하게 웃고 말았네요. 소주로 반주를 하시며 계속 술을 권하셔서 운전해야 한다 말씀드렸더니 대리 불러가려며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주시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음표만 수백 수천 개가 떠다녔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식사하시며 트름도 하시고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조금 시끄럽게 했더니 어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랑 식사 중이니 조금만 조용히 합시다 하고 말씀하시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남친이 별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음표만 가득했던 첫인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어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대로 말하면 당연히 속상해하실 게 뻔했기에 별다른 소리 못하고 대충 잘하고 왔다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혹시 몰라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한 명은 되게 격식 차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부담스럽지 말라고 일부러 더 그런 모습을 보인 걸 수도 있지 않겠어? 하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걸 그냥 좋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좋게 생각하고 넘기기엔 제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버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과 다르다고 뭐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친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기에 별말 안 했던 거겠죠. 이걸 따지려고 하다가 남친이 평소 저한테 예민하다는 소리를 자주 해서 고민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제가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건지 알고 싶어요. 제가 예민해서 신경 쓰지 않게 편하게 해준 거라 생각하다가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본인 아빠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었기에 편하게라는 말로 미리 포장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남친과 대화를 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넘어갈 것 같아 글부터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편하게 해줘야 편하게 보는 거죠. 결국 남친 아버지가 한 거라곤 집에서 늘어져 TV나 보다가 집 앞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남친한테 예민하다고 후려침 당해서 자존심이 많이 깎였나 본데 저 집 예의 없고 못 배워 처먹은 집안 맞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건 모르겠고 남친이 평소에도 예민하단 말을 자주 한 거라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겁니다. 취향과 가치관은 천차만별인데 본인을 정상 기준으로 못 받고 남들을 다 비정상으로 만드는 놈이에요. 결혼해서 숨이라도 쉬고 살고 싶으면 얼른 도망치세요. 세 번째, 옆집 아저씨가 왜 편한가요? 불편하죠. 아버지는 좀 경우가 없으시고 남친은 센스가 없습니다. 만나기 전에 계속 편하게 타령을 한 걸 보면 본인 아버지가 저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식당을 예약했어야죠. 만약 결혼하신다면 남친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하고 남친 아버지는 체념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데 결혼할 거 아니죠.
네 번째. 문제가 많은데요. 그 정도면 나중에 결혼해서 편하게 생각하라며 합가하자 할 겁니다. 그러고는 종년 취급을 하겠죠. 이건 소탈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경우가 없는 겁니다. 님 남친은 그냥 머저리고요. 무슨 6.25 전쟁통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못 배우기만 한 건 제가 아닌데 못 배우고 뻔뻔하면 말도 안 통하고 최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끝까지 있다가 나온 쓰니도 참 대단하다 싶네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내세요. 다섯 번째. 편한 거랑 경우가 없는 거랑은 다르죠. 시아버님 될 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남친은 본인이 대접받은 게 있는데 식당이라도 예약을 했어야죠. 계속 편하기를 강조하면서 질질 끈 것도 어이가 없네요. 적어도 님이 초면에 그 말도 안 되는 시장 족발집에서 인사드리는 상황은 안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